안녕하십니까. 어제 며칠 전에 갑자기 회장님께서 일일 일식 이야기를 좀 하셔서 그냥 급하게 그냥 했는데 사실은 참고할 만한 자료는 많고요.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다른 객관적인 어떤 다른 분들의 어떤 연구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제 경험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사실은 일일 일식 문제는 최근에 갑자기 불거진 문제가 아니고 옛날 고대의 종교라든가 이 수행자들이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 했던 문제인데, 그때는 이제 용어가 좀 달랐고 단식이라든가 이런 금식 이런 용어를 썼는데, 그때 당시에는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적 차원에서 뛰어넘은 영성 세계를 그걸 깨달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일체의 감각이라든가 신 중심의 어떤 이런 것을 철저히 차단을 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를 깨어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보면 성경에도 나와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정도 금식기도 하신다고. 그 외에도 저 인도 쪽이라든가 성불교 쪽에는 많이 있는 내용입니다. 일반적인 거는 요가 쪽에서도 이제 그 문제가 많고. 근데 이제 이 일일 일식 문제를 이렇습니다. 우리가 이상한 근거 없는 믿음이 있는데, 굶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 먹는 것에 대한 상당한 집착을 하고 굶는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마 저는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역사적으로 오랜 어려움을 겪어서 배고픔에 대한 어떤 그런 피의식 같은 게 우리 민족의 어떤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것이 매 순간에 이제 그렇고, 또 하나는 상황이 막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늘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 중에서 먹는 문제가 가장 일차적인 문제여서 그 두려움을 느꼈던 것인데, 사실 그거는 정신적으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얼마든지 감내할 수도 있고,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 몸을 이렇게 가다듬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 몸이 이제 우리 한의학 쪽에 허했을 때는 보호하는 기준이 있고 실해지면 사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서양 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네거티브 요법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요가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좀 저서도 나온 게 있고 연구한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막 먹어야 된다고 하는 막연한 집착, 이거 내려놔도 되고,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굶어서는 죽지 않습니다. 몸에 근육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걸 다시 항상 재사용할 수 있는데, 그에 대한 이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, 굶어서는 거의 잘 죽지 않는데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 일일식 문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. 딱 기본 개념은 오토파지라고 해서 자가포식이라고 하는 말인데,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16시간을 16시간을 공복을 가지고 6시간을 식사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몸이 장이 비워지는 공복 시간이 16시간 이상이 되게 되면 오토파지 현상이라고 해서 내 몸 안에 쉬운 이야기로 불순물 같은 것이 과식을 하고 나서 불순물 같은 것이 남아있는 것을 정상적일 때는 그걸 겉어도 보지는 않았지만은 세포들이 아사 상황이 되는 거예요. 음식 공급이 안 되니까. 그럴 때는 이제 배가 고프니까 옆에 흩어져 있던 이런 것도 다 주워서 다시 먹어서 재소화시켜내버리면 그 과정을 통해서 몸에 내재되어 있던 어떤 면역력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좋아지게 되고 몸이 정화가 됩니다. 이런 걸 그전에는 그냥 수행자들의 경험 중심으로 했는데 21세기에 들어서 이것을 현대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규명을 해서 용어를 만들고 체계화시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이지, 전혀 없었던 것, 새로운 것은 아니다. 그 이야기입니다. 하늘 아래에 새로운 게 있습니까? 다 있던 것인데 잊어버렸다 다시 발견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보통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4시간 정도면 이제 음식 양에 따라서 음식 재료에 따라서 다릅니다. 우리가 초식 같은 걸 했을 때하고 육식을 했을 때는
위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또는 소화되는 시간이 다릅니다.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고 4시간 정도는 위 안에서 소화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. 그러고 나서 이제 4시간에서 6시간 넘어가게 되면 십이지장 지나서 소장을 통해서 소화 흡수가 되고 또 한 10시간 정도 되게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되면 대장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공복 상태가 아닙니다. 공복이라는 게 우리 한문으로 치면 빌공자에 빼복자니까 우리가 장이 비었다 이런 게 있는데 적어도 10시간, 8시간, 10시간이 지나야 대장 쪽으로 일단은 다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그때쯤 되면 이제 몸이 정상적으로 이제 되돌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갔을 때 무슨 이렇게 피 검사할 때 보면 병원에서 요구하는 게 8시간 금식을 금식하고 오라고 하는 이유가 이 작은 창자입니다. 소장 안에 음식 소화되는 음식물이 남아있을 때는 그것이 혈액으로 바뀌고 이런 걸 해가지고 당의 지수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혈액속의 당을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대장으로 내려가는 그 이후에 측정해야 정확하게 재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8시간 공복을 하고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하라 이렇게 하는 이유입니다. 지금 김 박사님이 예. 어느 시간에 식사를 하세요? 24시간 예, 중에. 그 이야기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게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냐 오토파지 현상 16시간 정도를 공복을 유지를 하게 되면 몸이 회복을 한대요. 그다음 가능하면 이렇게 이제 묻는 분이 계시죠. 그러면 6시간 식사할 때 3끼 먹을 만큼 엄청나게 다 먹느냐고. 그건 아니고요. 사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수행의 첫 번째 조건이 절제예요. 하고 싶은 걸 나를 다듬어서 딱 멈출 수 있는 겁니다. 하고 싶지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음식도 사실은 일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하고 수행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음식도 달리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스님들 같은 경우는 육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 뭐 다 그런 이유죠. 그래서 뭐 그런 걸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식사를 하는데 보통 뭐 서양의 그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책에 보면 저녁을 먹고 아침 점심을 안 먹으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. 물론 그분은 과학적인 자기 논리가 있는데 저는 제가 경험하는 걸로 이야기하면 저는 오후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한 끼 먹습니다. 하루에 한 끼? 예, 그래서 제가 앞에도 먹어보고 전에 제가 할 때는 제가 지금 한 5년 전이니까 그 전에는 그런 일식 그런 책도 나온 적이 없었는데 제가 충북 단양에 가면 구인사라고 천태종 검사죠. 지금 옛날에 그때 있었거든요. 그 앞에 중앙약국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약사 선생님이 제가 이야기를 누구한테 소개를 받고 갔는데 그분 도인이에요. 70이 넘으셨는데 흰머리 하나 없고요. 몸에 군살 하나 없이 그런데 그분을 저는 사실 약 때문에 간 게 아니고 그분을 만나보고 싶어서 일부러 갔더니만 사람들이 거기 막 줄이 서 있는데 1년에 세금을 9억을 낸다고 하시더라고요. 뭐 호주 같은 데에서도 약을 지으러 오고 한 번만 오고 나면 그분의 뭐 체질이라든가 이런 걸 싹 기록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부터 전화만 하게 되면 병이 된 증상만 해가지고 약을 이만큼 꾸러미를 만들어서 항공 택배로 보내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가서 그 이야기죠. 아 선생님 그렇게 잘 나가시는 분이 왜 이 총구석에 와서 하십니까?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왕년 서울에서 하고 했는데 의학 분업이 되고부터는 내가 젊은 아무것도 그분 말씀드려요.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젊은 애들 시다발이나 하기 그 자존심 상해 못 하겠더라. 그래서 오지라든가 섬지방에는 그 뭐 처방전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지역이 그런 데랍니다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멀리서 손님들은 뭐 지방에서 뭐 다 그쪽 찾아오신다고 뭐 그러실 때 있는데 이제 그분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그분은 일시간인데 심지어 계란 멸치까지도 안 드시더라고요. 근데 아주 건강하세요. 그 70 넘은 나이 연세에 핸드스프링 같은 그런 뭐 운동도 하시고 하더라고요.
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그분 이야기를 듣고 아 나도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.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지리 선생님이 요가 하시는 분인데 저를 불러서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단식을 해보라고. 전 고등학교 때부터 단식을 일주일 단식, 2주일 단식을 좀 했었습니다. 그래서 굶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어요. 그거 할 수 있겠다. 그래서 이제 일일식이 돼서 하는데 저는 이제 뭐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는 뭐 이렇게 책을 보거나 남의 이야기 듣고 푹 뛰어드는 건 아니고 이야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가, 과학적으로 이 근거가 있는가 그걸 충분히 따져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자료를 좀 찾아보고 나서 아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일단 제가 몸으로 실천을 해봅니다. 제가 몸이 아프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일이 내가 직접 실천해보지 않고 하는 이야기는 힘이 없어요.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이야기. 그래서 그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2012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. 뭐 지금까지 그냥 보통 하루 한 끼 식사 이야. 같은 거. 그러면 간식도 아무것도 안 하신가요? 물은 마십니다. 물하고 가끔 죽염을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 치약은 전혀 쓰지 않고요. 우리 집은 그 죽염 그 세 번 구운 죽염이 그 개암 죽염이나 인산 죽염이 나오는데 그건 9번 구운 것보다 조금 쌉니다.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단은 그 일어나면 이렇게 입에다 물 한 번 이렇게 뱉고 나서 죽염 가지고 양치하고 이 몸을 먼저 이렇게 충분히 닦고 그 다음에 이를 이하고 이 몸 사이 연결되는 그 부분을 중심에 닦고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10년 이상 그렇게 하신 거예요? 예예 18년 되죠. 그럼 식사량은 어느 정도 되세요? 많이 안 먹습니다. 그렇게 많이 안 먹습니다. 밥 한 공기를 드셔야 될까? 그렇죠. 뭐 한 공기 정도. 근데 우리는 반찬. 그릇이 이렇게 큰 게 아니고 우리 요렇게 작아요. 우리 집에서. 그런데 이제 반찬하고 반찬도 뭐 그런다고 해서 특별한 반찬 뭐 그렇다고 매일 고기 먹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. 뭐. 이야. 예. 그래서 양치하고 나서요. 그 다음에 그 따뜻한 차를 그 우리 옛날에 그 말총머리 한의사 김홍경 선생이 그 음양탕이라고 그래서 머그컵 정도에다 3분의 2 따뜻한 물, 3분의 1 찬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열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걸 벌컥벌컥이 아니에요. 천천히 음미하듯이 마시는데 저는 이제 왜 입에 약간 머금었다 먹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는 타액 침을 거기다 좀 섞어서 보내는 것이 건강에 좋다. 두 번째는 이를 이렇게 물을 머금고 있으면 잇몸이나 혀 쪽에 온기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촉진이 돼서 이 몸 건강에도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마시고 나면 이렇게 하면 몸에서 열이 확 올라오면서 이렇게 이마에 하면 기분 좋게 땀이 살짝 빼나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저는 뭐 명상을 하거나 이제 뭐 호흡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옥상에 올라가서 한 시간 정도는 뭐 줄넘기도 하고 이렇게 뭐 아령 같은 거 뭐 하고 검도 좀 하고 뭐 하여튼 이제 뭐 그러고 내려옵니다. 먼저 그렇고 그다음 저녁에 사실은 이런 자리 가면 제일 들어간 게 저녁을 안 드시면 저는 뭐 이렇게 그 건강이 한 단계 확 점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녁을 안 드시면 그래 저녁 안 드시고 아침을 안 드시면 하루에 한 끼가 되고요. 아침 드신다 그래도 16시간을 충분히 넘어갑니다. 점심을 만약에 한 1시, 12시, 1시 사이에 드셨다 그러면 점심 먹고 나서 밤 12시까지가 11시간이지 않습니까? 1시라고. 그 다음 아침 12시까지, 아침에 또 8시간이니까 충분합니다. 저녁을 많이,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회식도 저녁에 하고 뭐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식들을 하고 나서 또 그냥 가서 이렇게 주무시거나 이러면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저녁을 안 드셔도 괜찮아요. 안 드시고 나면 처음에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조금 힘듭니다. 그 습관적으로 먹던 게 있는데 그때가 되면 자꾸 몸이 요구하니까 괜히 냉장고도 한번 쓱 열어보고 이러는데 저녁 안 드셔도 괜찮아요. 그때 정 배가 고프면 허기진다 정도 되면 따뜻한 우유 정도 마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따뜻한 물 마시면 돼요. 물 마시고 나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몸이 적응되면 아무 불편하지 않고요. 새벽에 10시쯤 자고 나면 2시쯤에 딱 깹니다.
그리고 처음 해보신 분을 해보시면 배가 고프면 빨리 잠 깨요. 그 다음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져요. 그럼 몇 시간 잡니까? 저는 그 좀 대중 없이 자는데 옛날에는 제가 3시간 정도 자고 한 10년 넘게 그때는 뭐 한참 공부해야 될 때니까 대신 잠잘 때 일종의 뭐라 그럴까 마인드 컨트롤처럼 하여튼 해서 짧게 저는 딱 잠 자야지 이렇게 미리가 눕거나 한 게 아니고 딱 졸릴 때가 딱 누우면 우리 집사람 이야기가 그 이상하다 딱 눕고 5분 안 돼도 코를 골 정도 깊이 자요. 그리고 한 3시간 반 자면 누가 깨우지 않아도 그때 딱 깨어집니다. 그러고 난데 잠을 이렇게 길게 자도 막 자다 깨다 꿈꾸고 막 이렇게 하면 자고 일어나도 머리도 무겁고 찌뿌둥한데 속도 비어있는 데다가 잠을 깊이 자고 나면 금방 그 몸이 확 회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건 뇌과학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. 제가 좀 짧은 시간에 그쪽 이야기까지는 못 하겠는데 우리 성장 호르몬이 아기 때는 성장하는 것이지만 그 호르몬이 나이 들게 되면 내 몸을 회복시키는 양생 호르몬이거든요. 몸을 회복시키는. 그게 몸이 완전히 이렇게 이완되었을 때 그것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깊은 잠을 자야 된다. 그 다음에 또 성장 호르몬 나오는 시간이 10시에서 2시 사이. 외람된 말씀이신데 예. 제가 목소리나 몸의 체형을 봤을 때는 절대 하루에 한 끼 드셔서 나올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, 그래요? 다른 비결이 좀 있으신가요? 아닙니다. 비결 없습니다. 뭐 그냥 잠을 잘 옳다고 자시는 믿는 걸 그냥 하시면 되고 그 몸이 대단히 제가 처음에 그 1일 1식 하니까 살이 쫙 빠지더라고요. 한 3개월 정도. 그래서 가끔 사람들 만나면 어디 아프냐고 뺨이 이렇게 되고 하니까. 근데 저는 체중이 한 40년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큰 변화 없이 거의 이대로인데 물론 약간씩은 뭐 있을 수 있는데 뭐 3kg 이상 뭐 올라가거나 저거나 그러지는 않았고. 근데 이제 몸이 3개월 지나고 나니까 몸이 다시 그 상황에 다시 적응을 합니다. 저는 항상 이식을 저는- 하는데 예. 저는 이식을 하는데 예. 중간에 간식도 안 하고 물만 먹는데 예. 일식 한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는데 일식을 하신 분은 내가 처음 보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네. 내가 아니, 지금 근데 이식 뭐 하는 그냥 제가 하면 됩니다. 그 별거 아닙니다. 특별한 일도 아니고. 이식한 지가 내가 한 30년 했는데 아, 예. 대단하시네요. 아니요. 그건 뭐 그런 건 아니고. K연방추진협의회에서는 세계 평화와 홍익인간을 위해 K연방 추진을 함께할 단체와 회원을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 문의 010-5787-7998 후원계좌 토스뱅크 100-6143-6258 구독해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 영상은 불효 인공지능 음성으로 제작되었습니다.